초강력 토네이도가 미 중부를 동시다발적으로 덮쳤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1년의 사실상의 종신형을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장이 마약 복용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 음주 욕설 비디오까지 공개돼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꿋꿋이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일 대사에 케네디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을 임명한 후 미일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따른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 중부를 동시다발적으로 덮쳤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시무시한 회오리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과 오늘 새벽 토네이도가 미 중서부 일대를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We saw a lot of wreckage. We saw trees down. We saw houses with their roofs completely torn off. 토네이도 수십 개가 동시 발생하는 이례적 상황이었습니다. 일리노이와 미주리, 미시건, 인디애나 등 중부 10여 개 주를 휩쓸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I heard the next door neighbor screaming, so I went in. Their back window was busted out, so I went in there and hollered inside. 피해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한 일리노이 일원에서 가장 컸습니다. 미식 축구를 보러 온 관중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시건과 오하이오 등을 중심으로 10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된 일리노이 주에서는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미 기상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가 최대 풍속 138km, 자동차가 날아가고 목조주택이 붕괴되는 강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날씨 경보 등이 효과적으로 전파된 덕분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1년의 사실상의 종신형을 판결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한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픽업 트럭을 몰다 얼바인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있던 14살 소녀가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용의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했고 징역 21년의 사실상의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형량이 가능한 것은 지난 1983년에 만들어진 음주운전 사고 형량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왓슨 머독 룰 때문입니다. 왓슨 사건 후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그게 살인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량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주 한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횟수는 826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인 교포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범죄 추세를 봤을 때도 아직도 많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지 되고 교육 인식이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죠.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까지 낮추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아이폰 등 애플 정보기기의 인터넷 접속 이력, 즉 쿠키를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구글이 $1,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벌금은 뉴욕주를 비롯한 3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선 토론토 시장의 비행과 관련한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약 복용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서 음주 욕설 비디오까지 공개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마약 복용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더니 I embarrassed everyone in the city. And I will be forever sorry. 음주 욕설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44살의 로브 포드 캐나다 토론토 시장의 정치적 생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청 앞에선 연일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의회에선 의원과 시장 간의 진실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Actually, you're not being truthful. That's I'm not being truthful. Have you been into that house? 지난 2년간 마약 불법 구매 사실을 추가 시인했지만 CNN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은 마약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I'm not an addict. Why go see an addict when I'm not an addict? I'm not an alcoholic. I'm not a drug addict. 결국 토론토 시의회는 포드 시장의 일부 권한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포드 시장은 그러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직 고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토론토 시민 4명 가운데 3명이 포드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시장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론토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의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 취업자 수는 2008년 초 6,740만 명에서 2013년 9월 기준 6,750만 명으로 근소하게 늘어났습니다. 여성 취업자 수가 2008년 초의 수치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10월 통계에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일 대사에 케네디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을 임명한 후 미일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할 미국 정부가 일본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따른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을 일본 대사에 임명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일본 중시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캐롤라인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지난주 일본 대사관저 축하 모임에는 캐리 국무장관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And we could not be more excited or more pleased with the incredible efforts of Prime Minister Abe. 캐리 장관은 바로 이틀 후에는 일본과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경제 포럼에도 나가서 미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대사 관저를 찾은 데 이어 바로 이어서 같은 나라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서거 50주년을 맞아 일고 있는 추모 열기와 캐롤라인 대사의 활동이 연계되면서 미국 내 친일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소통이 강화되면서 불똥은 한국으로 튀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관리 등이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관 등이 먼저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일 간 갈등을 객관적으로 거중조정하기보다는 일본에 치우칠 기미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민주공화 양당이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블랙주 상원의원은 오늘 한인 밀집 지역인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용으로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표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데이브 마스덴 상원 의원도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동해병기 법안을 추진하는 셈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지난해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원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됐었습니다. 일본 히가시 오사카시의 다루모토 조지시 의원이 지난 주말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글렌데일시 의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위버 현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 의원들이 오히려 다루모토 의원에게 위안부 소녀상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다루모토 의원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루모토 시 의원은 히가시 오사카시 의회 의원의 3분의 2가 소녀상으로 인해 글렌데이 시와의 자매 결연을 파기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미래를 생각하는 쪽이라는 일종의 협박조의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골퍼 박인비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가 됐습니다. 박인비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 나서 상금과 평균 타수상까지 상관왕에 도전합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인비가 LPGA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선수에 올랐습니다. 박인비는 로렌아우츠와 인비테이셔널에서 단독 4위를 기록해 수잔 페테르센을 따돌리고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대회에서 페테르센이 우승해 30점을 추가해도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10살이던 98년 박세리의 맨발의 투혼을 보고 꿈을 키운 박인비는 박세리도 이루지 못했던 올해의 선수에 오르며 한국 여자 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Today was a very important day for the Player of the Year award, and I finally done it this week. So I'm just very happy to do it here in Mexico. 메이저 대회 3승 등 6승으로 올해의 선수에 오른 박인비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타이틀 홀더스에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 박인비는 약 10만 9천 달러 차로 상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타수는 3위지만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Just very happy to be playing right now and happy to be going next week stress free. 메이저 대회 3연승이란 대기록을 수립했던 박인비가 3관왕의 꿈도 이룰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카메룬이 튀니지를 이겨 브라질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전반 30분, 카메룬의 환상적인 골입니다. (25살의) 신예 공격수 무칸조가 현란한 개인기를 뽐냈습니다. 마쿠는 후반에만 2골을 터뜨려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카메룬은 튀니지를 4대1로 이겨 브라질행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디트로이트 제닝스의 창의적인 패스가 덩크로 연결됩니다. 덩크만큼이나 멋진 슛도 있습니다. 토론토의 드로자는 수비수 반대 방향으로 360도 회전해 골을 넣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분석으로 널뛰기 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7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